예, 우리가 다루게 될 그 SDF 파일은 몰 파일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한두 문제가 아니고 뭐 몇백, 몇천, 또 때로는 몇만 개의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파일 사이즈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에디터로 그냥 불러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SDF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될 프로그램 언어는 파이썬이고요. 파이썬이 이러한 작업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파이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언어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창을 두 개 열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의 창을 열고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그 에러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는 에디트를 하기 위해서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결과를 보고 또는 에러 메시지 보내도록 창을 열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보통 뭐 개인 취향이지만 두 개의 창을 열어놓고 하면은 편리할 것입니다. 일단 만들고 싶은 파일을 vi 에디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sdf.py라고 짓겠습니다. 이건 파이썬 파일이고요. 일단 주어진 파일에 단순하게 몇 개의 분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파일을 열고 싶은 걸 오픈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일이 있는 위치는 쉐어에, 그 다음에 클래스에 pubchem이라는 이름으로 S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에, 그 파일 안에 몇 개의 분자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그 인덱스 하나를, 그 카운터를 갖다가 영어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습니다. F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F라는 파일이 현재 쉐어의 클래스의 pubchem이라는 곳에 있는 SDF pubchem.sdf고요. 거기서 한 라인씩을, 이 for 루프가 돌 동안 한 라인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각각의 SDF에는 분자들이 그 달러 표시의 개수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4개가 있으면 한 분자가 끝나는 표시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우리가 SDF 포맷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은 파일에서 한 줄씩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라인에서 이 달러 표시 4개가 있으면은 그게 한 분자의 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해서 그때 나올 때마다 이 CNT를, 카운터를 증가시키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끝내고요. 그래서 맨 끝으로 가서 프린트 CNT. 그래서 이 경우는 정해져 있는 파일에서 한 라인씩을 읽어와서 그 라인에 만약에 달러 표시 4개가 있으면 그때마다 카운터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결국 이 파일 안에 달러 표시가 몇 개가 있냐를 알아보는 거고, 또 그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몇 개의 분자가 존재하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파일을 세이브 하고요. 파일을 저장하고 이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파이썬, 그다음에 아까 파일 이름이 sdf.py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일에는 18149개의 파일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그 분자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내가 근데 여기서 분자를 지금 18,000개 이상 있는데 이걸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좀 뭐 100개만 불러내고 싶다. 그러면 뭐 1000개를 해보겠습니다. 1000개만 불러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쓸 거는 F5
아웃풋이라는 의미의 F5를 쓰고요. 이름은 상관없고요. 아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이 파일은 현재 쉐어 우리 퍼캠 오리지널 파일은 쉐어 클래스에 있는데 이번에 만들 파일은 제가 제 현재 워킹 디렉토리 아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00개란 뜻으로 1000.sdf라고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write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요. 이게 달러 표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의 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달러 표시가 나올 때까지를 읽어야만 그게 한 분자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십시오. SDF는 이렇게 null 스트링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SDF는 SDF 플러스 라인이라고 해줍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 라인을 읽어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 표시가 나오면 이 안에 있는 거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SDF에다가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겠죠. 몇 번 읽어드리는 라인을. 결국 뭐냐면 달러 표시가 나와야지만 여기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그건 우리가 한 분자가 다 익혀졌을 때를 대비해서 실행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여기서 한 라인씩을 계속 SDF라는 데다가 추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한 문자를 다 읽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자를 다 읽으면은 무슨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해놓은 거 F5는 WRIT 그다음에 SDF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F5가 위에서 이 퍼캠 1000.sdf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에다가 지금 계속 읽어서 추가한 다음에 달러 표시 나오면 한 문자가 다 읽혀진 거니까 그때 쓰고, 예, 그런 거 되겠죠.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또 하나, 그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읽어드리면 지난번에 읽었던 SDF 먼저 본 파일 분자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요 끝에는 다 쓰고 나면 이제 한 문자 끝났기 때문에 여기 SDF는 다시 이 null 스트링을 넣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올라가서 사실 저장할 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미리 예전 그 데이터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자의 정보만 입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이걸 돌리면은 결국 이전에 있던 파일들을 그대로 이 percam.sdf라는 파일을 그대로 percam1000.sdf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부를 다 하는 거. 그럼 그냥 카피 명령을 쓰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는 우리가 1000개만 카피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넣어줄게. if cnt가 카운터가 결국 카운트를 했겠죠. 그래서 cnt가 몇 1000이 되면은, 예, 끝내야 되겠죠. 끝내는 명령어는, 예, break라고 치면은 우리가 1000개에, 예, 그래서 1000개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읽어서 달러 표시가 되면은 이렇게 그 순간까지 계속 읽어서 채우고 SDF에다가 읽는 라인마다 하나씩 채워가지고 SDF에 넣은 다음에 달러 표시가 되게 되면 이게 한 분자가 다 읽혀졌으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F5에다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반복하다가 1000개까지 그 세이브 하고 나서는 결국 이 프로그램을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write 하고 현재 여기 디렉토리를 보면요, 아까 현재 이 파일밖에 없죠. 예, 이거는 에디팅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예, 1000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percam 1000.sdf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먼저 본 파일 사이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옮겨오기 전에는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1000개가 제대로 들어가 있나, 예, 그걸 아는 방법이
뭐 아까처럼 굳이 그거 프롬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여기 펍캠 1000.sdf에는 1000개의 파일이 들어갔을 테니까 결국 달러 표시 4개 있는 게 1000개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크레멘 영어 아시죠? 그래서 4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파일 이름이 펍캠 1000.sdf에서 쭉 하면 그럼 달러 표시가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몇 개인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리다이렉션을 쓰고 워드 카운트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게 달러 표시 4개 들어가는 게 그 1000줄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이게 전체가 4개 달러 표시 4개가 하나의 단어로 저기 돼 있는 거서 이건 1000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들어가 있는 거는 1000개의 단어고, 그 다음에 총 이거의 사이즈는 5000바이트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한 문자가 1바이트 차지하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 4개는 4바이트만 차지하게 됐죠. 근데 총 1000개면 4000바이트가 정상인데 여기는 5000바이트 나옵니다. 그거는 요 뒤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엔터 키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두셔서 이게 네 장은 보이지만 한 자가 더 보이지 않는 캐릭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 바이트의 공간을 더 차지해서 총 데이터 양은 5000바이트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응용하는 거는 꼭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00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SDF 파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라인에 오는 데이터들이 이 분자의 아이디입니다. 그게 뭐 버켄 같은 경우는 버켄 아이디고, 뭐 캐그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기 고유의 아이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내 분자에서 아이디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까 1000이라는 파일 만들어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인풋을 그걸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거를 저기 저장하면서 내가 거기다가 중간에 어떠한 아이디를 가진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면 아이디를 갖다 프린트 해 볼게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 와 있으면 여기 커서가 있는데 와 있으면 SDF 파일에는 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를 저기 봐야지만 그 분자 아이디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 라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 뽑아낸 방법은 얘네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그 나눈 것 중에 첫 번째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방법이 뭐냐면 그게 SDF의 전제는 한 파일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스플릿을 합니다. 그 리눅스 명령어죠. 아니 리눅스 그 파이썬 명령어.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아까 우리가 달러 표시 뒤에 하나가 더 숨어 있다 그랬죠. 이 숨어 있는 코드입니다. 이것은 엔터에 대한 그 신호인데, 그래서 이거 갖다가 놓으면은 이 스플릿이란 명령어가 이 SDF 파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줄이 끝나는 그런 신호를 갖다가 이용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나눠서 얘가 그 SDF에 갖다가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 리스트를 갖다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는 다 어레이고 번호가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라인이니까 얘가 0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0번.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프린트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그래서 뭐 끝에 1000번이 그거 나서 그 각각 첫 번째 라인만 프린트를 하고 그때 끝에 몇 개인지가 표시되게끔 되어 있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보면은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 아이디는 뭐 끝에서 보면 1311번, 1310번, 1309번, 1308번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아이디가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SDF 파일 중에서 우리가 아이디만 원하는 부분만 딱 빼내오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서 한번 볼 텐데 아까 퍼캠이요 이거 갖고 온 거 처음 보면은 첫 번째 있는 라인에 그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라인이죠. 네 번째 첫 번째 나온 숫자가 원자의 개수, 두 번째 나온 숫자가 그다음에 분자의 아니 그 본드의 개수, 결합의 개수라는 거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쭉 내가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뭐 차지 인포메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EMEND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들이 보조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쓸 때도 있지만 거의 안 쓸 때도 많으니까 내가 요 MEND 뒤에 얘네들은 다 제외 버리고 쭉 나가서 그 부분서 쭉 이 앞 뒤에 부분들을 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 버리겠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없애면 요 달러 표시까지가 그 분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2가 두 번째 분자의 그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달러 표시하고 여기 M 두 칸 띄고 END 사이의 모든 그 보조 정보는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래서 요 MEND 사이의 보조는 다 없애서 파일 사이 필요 없는 건 다 없애버리고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싶다. 그렇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캠 세이브하되 아까 이제 스플릿인데 스플릿은 이거 그 캐릭터 단위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없애고 싶은 게 뭐죠? M 두 칸 띄고 END하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 사이에 있는 걸 정보를 없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비슷하게 M, END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SD라는 데 저장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D는 뭐가 들어갑니까? MEND 앞부분의 내용만 존재하게 됐죠. 그 다음에 MEND 뒷부분은 그 인덱스가 1인 것에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쓸 SD 파일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완벽한 SD 파일 되기 위해서는 MEND하고 뒤에 달러 표시 4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SD에다가 플러스 MEND 하고 뒷부분에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줄 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를 더 붙여야 될까요? 달러 표시 4개랑 또 이 엔터키에 해당하는 코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SDF 쓰는 게 아니고 뭘 쓰게 되겠죠? SD를 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읽은 SDF라는 그 변수에 있던 걸 갖다가 MEND로 스플릿을 해서 그 앞부분에다가 MEND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달러를 더 달러 표시 4개를 붙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파일에 저장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랑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부분 아이디 그대로 있고 원자 몇 개고 분자 몇 개고 좌표가 어떻게 되고 번호 되고 딱 있는데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MEND 다음에 요 달러 표시 사이에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물게 몰 파일 형식으로만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현재 이 경우는 SD 파일은 달러 표시가 들어가서 몰 파일과 달러 표시를 보통 구분 안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좀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몰 파일만 정확하게 달러 표시 없는 형식만 입력을 받는다.
그러면 이 분자들을 다 하나씩 스플릿을 해야 돼요. 예, 나눠서 그다음에 뒷부분에 달러 없고 그냥 MEND로 끝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응용 가능하리라고 봐요. 예, 한번 해보시고 이제 여기다 좀 더 추가해가지고 프롬을 좀 더 해서 내가 그 전체 1000개 파일이 읽는데 얘네들의 원자의 개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 일일이 다 들어가서 그 네 번째 라인의 첫 번째 나온 숫자를 갖다가 카운트해서 하나 세는 건 너무 바보 같겠죠.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한번 그런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그래서 애텀 카운터, 그래서 원자의 개수 된다고 이런 걸 만들고요. 이렇게 SDF를 받아서 이 펑션에서는 SDF 파일을 받으면 원자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애톰 ID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DF 스플릿 하고 키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키보드 컴퓨터 세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백슬래시가 표시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원자 표시가 되기도 하고, 키보드 세팅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백슬래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것도 같은 거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예. 그래서 0 하면 얘는 예, 그 SD 파일의 제 첫 번째 라인, 즉 ID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ID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원자의 번호, 원자의 개수하고 본드의 개수가 있는 거는 네 번째 라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덱스를 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가 그게 해당되겠죠. 예, 그러면 그 세 번째 라인.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원자의 개수 또 본대 개수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 앞부분에 있는 원자의 개수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스플릿 함수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애텀은 아까 요 위에 나왔던 애텀 라인이 네 번째 라인이죠. 애텀 라인을 갖다가 다시 스플릿 하되, 이번엔 어떤 기준으로 스플릿 한다? 위는 라인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역슬래시 n으로 엔터키 그 캐릭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빈 공간으로 스플릿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그래서 이 경우는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고 0 하면 공간으로서 스플릿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향하는 거.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아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원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의 개수대로 스플릿 해라. 그리고 나서 그래서 프린트 하면 아톰 아이디하고 뭐 해볼까요? 아톰 개수 이걸 해서 하면은 얘가,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카운트는 뭐 맨 끝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붙여. 예, 토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사실 여기서 이제 불러야 되는데 어디서 부르면 좋을까요? 예, 여기다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atom number는 아까 SDF 데이터를 넘겨주게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이 함수를 여기 위에 있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실행을 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예, 어떤 넘버가 아니었네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에러 메시지 나오면은 딱 읽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얘가 뭐가 에러 났다고 얘기해 주는지. 그래서 어떤 넘버가 아니고 UNT야, 어떤 카운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다시,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토탈 1000개가 있는데 맨 끝에 한 보면요, 아이디가 1311인 것은 원자 개수가 46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뭐 쉽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이 함수는 값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좀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원자 개수를 다 모아서 어떤 통계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해볼게. 일단 현재 이 프린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 리턴으로 이 애텀이라는 걸 갖다가 리턴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잖아요. 그럼 걔를 숫자가 됐건 아니면 알파벳이 됐건 간에 이 컴퓨터는 원래 캐릭터로 인식을 합니다. 예, 얘를 갖다가 스트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숫자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변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애텀 현재 여기는 우리가 뭐 몇 개 뭐 숫자로 보이겠지만 사실 컴퓨터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거는 얘를 갖다가 문자 1, 2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만약 12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갖다가 숫자 바꿔주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인티저 그리고 애톰 이렇게 하면 이 SDF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 처리를 하고 나서 펑션에서 나중에 돌려줄 때는 이 애톰 값을 인티저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그다음에 이 값들을 나올 때마다 이 값들을 한 어레이에 저장하고 싶어요. 근데 어레이는 이제 미리 여기다가 애톰 넘버라고 해서 이렇게 널 어레이를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어펜드 함수 쓰기 위해서 어펜드 함수 쓰려면 미리 어레이가 지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라 하나가 어디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하나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애톰 넘에 append 하고 요거를 가로로 해주면요, 이거 잘 보시면 이 SDF를 읽어서 여기를 atom count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 함수가 돌려주는 값이 뭐가 되죠? 이 SDF 안에 있는 애톰의 개수를 갖다가 인티저 정수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애톰 넘버랑 어레이에다가 한 문자가 들어오면 얘를 원자 개수를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계속 어펜다는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 리스트, 이 애톰 넘이라는 어레이에다가 각각 분자의 원자의 개수를 계속적으로 어펜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얘를 한번 해놔서 끝부분에 여기다가 프린트 애톰 넘버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실행이 끝나면 끝부분에 현재 원자의 개수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애톰 넘을 갖다가 프린트 여기 화면을 보여주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래서 1000개짜리 리스트가 보일 텐데, 예,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많아서 다 안 보이죠. 결국 뭐냐면 맨 마지막 거는 46개 원자가 있고, 예, 그 다음엔 23개, 그 전 거는 23개의 원자, 그 전 거는 49개짜리 원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많으면 이 숫자로 보는 거는 사실 큰 무의미해지고요. 우리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예,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편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파이썬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파이썬 랭귀지가 그런 것들을 참 하기 너무 쉽게 해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 그림을 그리기 쉽게 하는 게 이제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맙게도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갖다가 쓰면 됩니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import 변형을 쓰고요. 예, 그 다음에 matplotlib library use agg 이렇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가 그래픽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푸티를 접속하지 않고 직접 엑스윈도를 접속했을 경우에 필요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 푸티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원래 텍스트 모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명령을 쓰면 곧바로 그 그림을 그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리지 말고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그 파일을 이렇게 FTP로 옮겨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엑스윈도우 시스템을 쓸 때는 이 라인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import mat
getplot 라이브러리 중에서 pyplot이라는 명령을 쓸 거고요. splt. 예.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2차원 그래프를 그릴 텐데 2차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 값하고 y 값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해주고 뭐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그래프 그리는 거에 타이틀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x축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y축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x에는 라벨을 뭘 붙일 것이고, 그다음에 y는 라벨을 뭘 붙일 것이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range 그래서 x는 애텀놈이 아까 리스트라 했죠. 각각 원자의 분자의 원자 수를 갖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랭스가 얼마가 되나요? 예, 이게 1000이겠죠. 우리가 1000개만 뽑으랬으니까. 근데 x에다 1000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이 1000을 갖다 위에 있는 CNT 1000을 뭐 만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써주면 프로그램을 여기도 우리가 바꾸더라도 아래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알아서 바뀌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롯 x x 라벨에는 우리가 원래 q 쓰라고 쓰고요. 예. y number of atoms,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인데 plt 타이틀 플롯 x하고 atm 넘버, 예, 그리고 plt save fig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살펴보면 요 import라는 것은 matplotlib 라이브러리 부른다는 거고요. 또 import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pyplot을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pyplot 다 쓰기 귀찮으니까 splt라고 하면은 요 plt가 여기 써 있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 pyplot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 값과 그거에 상하는 y 값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두 개가 숫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x축에는 아까 우리 1000개 분자를 다뤘으니까 0부터 999, 다른 말로 하면 1부터 1000까지의 분자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 분자에 해당하는 원자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x축은 이게 length 애텀 넘었으니까 아까 애텀 넘는 거는 리스트고요. 앞에 len이 붙으면 이 리스트의 길이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길이가 1000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 range를 붙이면 얘는 x는 뭐가 되냐면 0부터 999까지의 리스트가 숫자가 담겨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x는 0부터 999 들어가는 거 됩니다. 예. 우리가 요즘 설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잠깐 이걸 뺄게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x 쪽에 레이블을 붙이게 되죠. 그래프에. 그래서 이제 x 쪽의 레이블은 우리가 molecules라는 걸 쓸 거고요. 근데 y축 레이블은 number of atoms, 그 다음에 전체 이 그래프의 타이틀은 chemoinformatics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x는 0부터 999까지 가진 리스트고, 그 다음에 아까 애톰 넘버는 뭐였죠? 얘도 리스트입니다. 뭐가 담겨있는? 1000개의 분자의 원자의 개수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x도 여기는 x도 리스트고, 그다음에 애텀 넘버도 리스트고, 두 개의 길이는 같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하면 풀어서 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텍스트 모드에서 그래픽이 직접 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 그려지는 것을 파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세이브 피규어 해서 myfigure.png 형식으로 세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예, 이걸 이제 세이브를 하고요. 프로그램 돌리면 예, 뭘 잘못해서 플로 쓰는 거 아니라네요. 예, 뭐 오타가 났었죠. plt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이제 화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얘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ftp를 해서 전송을 합니다. 여러분 PC로 전송해서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제 미리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 이런 그림이 돼요.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예, 이런 그림. 예, 그래서 이쪽이 캐논 패스, 이게 그래프의 타이틀이고요. 플롯에 x축은 0부터 999, 근데 표시되기는 0부터 1000까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x축의 레이블은 몰리큘 쓰고, 그다음에 y축은 이제 각각의 그 분자에 있는 원자 개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치 큰 거는 거의 90이 넘은 것도 있죠. 작은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1000개만 본 건데,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꼭 1000개만 볼 이유는 없겠죠. 예,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있는 파일 다 보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18,000개 정도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부분 고쳐야 될까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간단하죠. 예, 이걸 룸으로 해서 1000개 지나면 스톱하겠는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예, 커멘트 아웃 하겠습니다. 2개 필요 없는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 이 F 파일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까지, 다 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니까, 예, 1000개만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18,000 뭐 몇 개 지난번 아까 봤죠? 그거만큼 세이브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 이번에는 1000개에 대한 통계가 아니고요, 예, 여기 있는 파일 다에 대한 통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거 다 읽고 다 읽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요, 제가 다시 그것도 이제 세이브 된 거를 FTP를 이용해서 저기 트랜스퍼를 해서 컴퓨터로 갖고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죠, 이거. 근데 어떤 거는요, 원자 개수가 10만 개짜리도 있고, 예, 1000만, 10만 개가 넘는 것도 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원자가 작다라도 다 아래 묻혔어요. 예. 근데 10만 개짜리 원자를 가진 분자가 오늘 존재는 하겠지만, 그 분자 같은 경우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좀 보여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제로 이제 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는가? 사실은 여기 봤을 때 한 맥시멈 많아봤자 한 300개 정도의 원자를 가진 분자만 있지 이렇게 많은 원자를 가진 분자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돼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거를 고치려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아까 먼저 봤던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그 18,000개가 다 플롯 되더라도 이런 식의 보통 200~300개 미만의 10만 개까지 가는 그런 거, 원자 개수 가는 거 없이 나오게 하려면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찾아가지고 고쳐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게 과제가 되겠고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예, 그래서 그걸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계들을 계속 프린트 시켜보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원자 개수가 10만 개 넘게 나왔죠. 10만 개 넘으면 뭐 스탑해라. 그러고 나서 그 파일이 뭔지를 해서 찾아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구나 하고 찾는 방법으로 나간다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